예, 한번 그 다음 문제 풀면서 또 이어서 말씀을 드려보겠는데 다음 문제 주시죠. 예.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통령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죠. 아까 우리가 이 네. 탄핵에 찬성하냐 그렇죠? 반대하냐라는 것인데 한번 이 문제를 통해서 한번 그렇죠. 풀어보시죠. 임기단축 개헌, 자진하야, 고속통합 권한정지, 탄핵. 동일 퀴즈는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맞히는 퀴즈입니다. 먼저 당신의 의견을 묻는 질문이 주어지며 질문에 대한 의견을 투표하게 되는데요. 그런 다음 자신과 같은 선택을 한 사람들이 몇 %일지 추측에 입력해 주세요. 점수는 오차범위 20% 내외로 투표 결과에 근접할수록 높게 부여됩니다. 다른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맞힐 수 있는 게임. 동일 퀴즈에 참여해 보세요. 한번 이렇게 풀어보고 그다음 말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그러니까 이건 국민의힘이 원하는 미래와 국민들이 원하는 미래가 다를 것 같아요. 사실 뭐 네. 국민의힘에 네. 바라는 상황은 질서 있는 퇴진. 네. 그거는 지금의 탄핵을 요구하는 건 아니고 그렇죠. 아주 빠른 시간의 하야보다는 네. 조금 기간을 두자. 임기단축 개헌을 통해서 그러니까 선거를 2026년도 지방선거와 같이 치르자. 그러니까 그게 원래 생각인데 현실적으로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힘들잖아요. 어렵죠. 어렵죠. 네. 그래서 2026년 지방선거는 힘들고 그걸 하는 이유는 그거거든요. 그러면서 4년 중임제를 좀 생각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식인 거죠. 미국이 4년 중임제를 하고 그 사이에 이제 상하원 선거가 있으니까. 아니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8년도 할 수 아니 있어요? 그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그런 거죠. 네. 그런데 이제 결국은 왜 2년마다 선거가 있어야 네. 되냐? 네. 뭔가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해야지. 그건 맞죠. 그쵸? 그거 이제 이제까지 개헌을 항상 논의했던 이유가 그렇죠. 어떤 이렇게 계속 우리가 선거가 엇갈려 가면서 이런 낭비도 있고 선거 낭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그래서 지금 네. 들은 게 2년은 뭐 내후년은 너무 기니까 너무 길죠. 25년 6월 달에 마치자. 그리고 요번에는 5년으로 하라. 그리고 그 대신 2030년 되면 그때 4년 중임제로 해라. 그런 식의 안이 좀 논의가 되고 있는데 쉽지는 않아 보여요. 6월이란 기간이 사실 어떻게 보면 탄핵까지 했을 때 탄핵이 최대한 늘어졌을 때 5월, 6월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 지금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하야가 2월, 3월이면 4월, 5월이니까 여기에서 한두 달 정도면 뭔가 접점이 이루어진다면 가능성을 아예 배제하기는 힘든데 하나의 변수는 저는 만약에 2심이 이재명 대표의 2심이 유죄로 나왔는데 그게 2월이나 3월이 됐을 때 저는 야당 내에서 근데 20은 그렇게 빨리 안 날 것 같은데. 2심 왜, 그래도 왜 그러냐면 제가 네. 변호사로서 대충 재판 절차를 봐보시면 네. 2월 달에 재판이 없어요. 그래요. 여기 그냥 인사이동 기간이기 때문에 재판을 안 잡습니다. 그래서 보통 재판을 3월 달에 시작을 하는데 지금 재판 기록 넘어오고 어쩌다 보면 3월 달에 첫 길이 잡힐 거예요. 근데 지금 뭐죠? 대등 재판부. 재판부. 하더라도 저는 의미가 없고 오늘 누구야 이재명 대표가 오늘 대장동 재판이 있었는데 오후 재판을 그냥 불참했어요. 그래도 되나요? 원래는 안 되죠. 원래는 안 되지만 이재명 대표 이제 곧 대통령 자기는 됐다고 생각할 텐데 그러니까 재판이 별로 두려운 이재명 대표 쪽에서는 이제 재판은 하나도 장애물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하는 거죠. 저는 근데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은 어떻게 보면 대통령에 대한 그게 크잖아요. 네. 분노가. 네. 근데 그게 해소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탄핵이 되든 구속이 되든. 네. 그런 다음에는 결국 이재명 대표에 대한 거에 대한 문제점이 올 수 있는 거죠. 이건 이제 희망회로 국민의힘의 희망회로 내가 봤을 때 이건 진짜 희망회로고 이게 문제는 뭐냐면 안다니까요. 내가 봤을 때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있으신 분이 꽤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중도층에서는 국민의힘 후보가 누구든 국민의힘 후보가 이재명 대표가 이뻐서 찍어주는 게 아니라 그냥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출신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자체가 난 싫다 이렇게 생각하는 중도층들이 찍지는 않으니까 이게 선거 자체가 구도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되게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호불호는 확실히 나눠져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 변호사님처럼 국민의힘 출신이 아닌 분이 나가면 되지 않습니까?
또 연병을 들이시게요? 아니 국민의힘이 아니라 네. 다른 영역에서 아니 사실 그렇잖아요. 지금 제 3지대 후보로서 가능성 있는 분은 제가 볼 때 이준석 의원. 그러니까 왜냐면 내년 3월이 되면 만 40세가 되기 때문에 일단 대통령 출마 자격은 있어요. 아마 이준석 대표는 떨어지더라도 아니 이준석 의원은 내가 볼 때 떨어지더라도 나올걸요? 나올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봤을 때. 보면 이게 되게 하는 건 어렵지만 안 되게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되는 것보다 쉽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사실 2017년 조기 대선 때도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되게 압도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득표를 했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41을 했고 맞아요. 안철수 당시 후보가 21인가 2위를 하고 그렇죠. 홍준표가 24% 아니 있으니까. 홍준표가 더 많았네. 안철수가 많네. 네, 갑자기 헷갈리네. 안철수가 조금 적었어요. 21%가 22%가 맞습니다. 그러면 있어요. 홍준표 후보가 24 가까이 받았어요. 그리고 맞아, 둘이 합친 게 문재인 대통령보다 많았어요. 그리고 유승민 후보까지 합치면 6% 합치면 문재인 심상정보다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이 더 컸어요. 52대 48 정도 됐나. 그러니까 내 말은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한테 정말 이렇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 옹호하고 싶은 마음 없다는 거 다 알아. 다음 대선을 일 때부터 조금씩 준비를 해가는 어떤 플랜을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우리 변호사님 같은 분을 잘 해서 네. 영입을 하든 아니면 제3지대에서 열심히 뛰어서 우리 설 변호사님 같은 분이 대선 나가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그냥 돕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라 저는 기획을 하는 걸 재밌어하고 좋아하는 사람이라 40 넘으시잖아. 그러니까요. 네, 40은 넘죠. 이제 내모레 50인데 우리가. 그래요. 예, 그러면 한번 이 결과값을 한번 봐볼까요? 오, 되게 다양하게. 탄핵이 훨씬 많긴 한데 되게 그래도 생각보다 잦은 하야 부분도 의외로 많은 포션을 가지고 10대, 있네요. 20대, 60대 이상은 의미 있는 수치네요. 그렇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임기 단축 개헌은 확실히 많이 소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지금 그 국민의힘에서 제일 원하는 건 임기 단축 개헌인데 이 부분은 조금 안 될 것 같고 가장 크게 두 개가 자진 하야와 탄핵인데 그렇다고 자진 하야 부분이 생각보다는 많네요. 제가 예상한 것보다 좀 많고 탄핵은 워낙 주로 많이 이렇게 얘기가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성별로 한번 봐볼까요? 다양하네요, 되게. 성별로 하니까 대충 그래도 자제하는 하야가 꽤 많네요. 좀 그래도 있네요. 크게 두 원인이긴 한데 마지막 1대 3대 1대 4. 그래도 이 자진 하야와 탄핵이 큰 차이는 없네요. 생각보다. 저는 탄핵이 되게 많으실 줄 알았는데 되게 생각보다는 저도 탄핵을 되게 압도적으로 했는데 저는 탄핵이 50%를 했거든요. 이번에 점수를 많이 획득했을 것 같네요. 전 보니까. 탄핵을 70으로 했는데. 진짜요? 나보다 더 하네. 아니 제 마음 바라는 게 아니라 동의율로 생각한 거죠. 아니 저는 생각보다 자진 하야도 방법일 수는 있다고 봐요. 자진 하야. 근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의외로 또 확실히 생각과는 다르네요. 분위기.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렇게 원래 그 대중의 목소리라는 것은 목소리가 큰 목소리만 들리잖아요. 그렇죠. 또 작은 목소리들은 얘기를 안 해버리니까 생각보다 저는 이 문제는 생각보다 그러면 탄핵과 탄핵에 찬성하냐, 탄핵에 찬성하지 않느냐라고 했었을 때는 저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을 것도 같다라는 생각도 질문을 또 그렇게 하면 탄핵이 그때는 또 많을 것 같아요. 물론 더 많을 것 같긴 한데 의외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탄핵 반대도 의외로 또 이렇게 많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들었던 얘기 중에 종결 욕구라는 게 있대요. 종결 욕구가 뭐냐면 굉장히 지금 어수선하잖아요. 네. 그러면 좀 세게 명확하게 제시하는 쪽에 이렇게 몰린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팩트를 근거로 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뭔가 이렇게 조금 가짜 뉴스나 그런 부분이 원래 세상은 굉장히 불확실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딱 떨어지지 않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는 굉장히 강한 메시지를 던지는 그런 쪽에 사람들이 좀 귀를 기울이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
임기 단축 개헌하면 우선 복잡하잖아. 그렇죠. 그렇죠? 복잡하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런다는 느낌이 있는데 탄핵, 뭐 자진 하야 이런 부분은 되게 명시적이니까 뭐 물론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 판단하는 것도 있지만 이런 강한 발언들로 하여금 사람들이 좀 더 귀를 기울이게 하는 그런 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야할 거였으면 그냥 비상계엄도 안 했겠죠. 예. 비상계엄도 안 했겠지. 네. 예. 그리고 저는 되게 이번 사안에서 되게 조금 유의해야 된다는 게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보면 지연 말단적인 자극적인 얘기들 이렇게 기사로서 흘러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선동에 가까운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뭐 박근혜 대통령 때 무슨 7시간 어디에 있었냐, 뭐 했냐, 구술을 했다, 뭐, 미래를 예, 했다. 뭐 그 무슨 비아그라 뭐 그걸 왜 거기에 있냐 이런 걸로 되게 아무것도 본질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내용들인데 저는 오늘 그런 그게 무슨 공군 1호기가 오늘 10시에 군공항 성남공항에서 떴다. 그러니까 군 인권센터에서 이런 얘기를 발표를 했었어요. 근데 보니까 그냥 정기 점검한 거였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무슨 어디 도망간 거 아니냐. 지금 도망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조종사가 뭐 본인이 직접 비행기 모르는 건 모르겠어. 윤 대통령이 직접 비행기를 모르는 건 모르겠는데 조종사가 어떻게 갑니까? 그 조종사들이 전부 다 공군에 있는 군인들인데. 그분들 굉장히 엘리트죠. 엘리트예요. 엘리트 진짜 중에 엘리트. 엘리트죠. 엘리트 중에 엘리트들인데 그분들이 왜 갑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그런 뉴스를 보면서 물론 지금 시기가 워낙 국민들이 예민해져 있는 시기라서 그런 뉴스가 돈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분위기를 이용해서 조금 선동하려는 세력들이 좀 있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런 거 우리가 좀 자제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굳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정치라는 영역이 되게 불확실하고 불안하고 그럴 때 길을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뭐 여야 정치인 누구를 뭐 딱 특정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저희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이럴수록 어떻게 보면 이런 혼란한 상황에 틈타서 본인의 어떤 존재감을 키우려고 하는 그렇죠. 그런 있죠. 것들은 되게 네. 부적절한 것 같아요. 네네네 맞습니다.